여러분 안녕하세요. 메탈 카네기 양지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하는 내용은요, 사실 이제 그 인간관계 중에서 더 좀 중요한 부분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을 얻자입니다. 얘 뭐냐고요? 요즘 야구 보니까 빈광중석에 이렇게, 오늘도 메이저리그 보니까 이렇게 인형이 있길래 혼자 있으면 그럴까봐 응원해줘. 우리 인간관계에 관한 이런 자료들이나 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면은 참 좋은 내용이 많죠. 그런데 참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관계를 잘 알아 하는 내용들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인간관계의 중요한 부분이 하나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워런 베닛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보일 정중함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보여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죠. 우리 파레토라는 사람이 80대 20의 비율이라는 걸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그 매출에도 80%의 매출을 20% 직원이 일으키고 재산도 80%의 그 재산을 20% 가지고 있다. 이런 비율인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인생의 중요한 80%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사람들은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정작 20% 사람들한테는 신경을 덜 쓰고 있다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1900년대 20세기에 아주 위대한 미국의 그런 재벌들하고 성공 비법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다니면서 그분들의 노하우를 스크래핑해서 이렇게 책으로 출판하게 되었었는데, 그 사람이 이게 특히 뭐 앤드류 카네기, 록펠러 이런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요한 사람을 내 옆에 둘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협력자라고 표현합니다.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협력자가 내 옆에 있어줘야 한다는 거거든요. 일에 관해서 내가 함께 일하는 나의 상사 또는 동료 또는 부하들 중에서 정말 나의 중요한 협력자가 있나요? 거래처도 물론 포함되겠죠. 또한 가족이라는 사람들은 과연 나의 진정한 협력자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아니면 좀 오래된 일이죠. 어떤 선거에 나왔다가 따님의 디스 때문에 선거에 떨어지는 경우도 봤거든요. 과연 생각해보면 가족이라는 이 가까운 사람들이 나의 진정한 협력자인가? 이건 얘기가 달라요. 그렇죠? 또한 친구들 중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만 진짜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내가 필요할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협력자를 얻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챙기기보다는 그냥 좋은 사람이 되라는 쪽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의 포인트는 진짜 중요한 협력자를 얻자입니다. 자, 진짜 중요한 협력자를 얻으려면 어떤 사람을 찾아야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뮤얼 스마일즈도 말을 했고 이나모리 가지오도 말을 했습니다만 우리 주자 스님께서도 말을 하셨습니다. 뭐냐면 우선 제일 중요한 협력자가 될 만한 사람은 그 사람이 품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가치관이나 품성이 건강한 사람이 나의 협력자가 되어졌을 때 나의 삶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선 내 옆에 두어야겠죠. 이 사람은 능력보다 우선 이제 인품이라는 걸 우선 하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이런 사람들 정말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면 제일 많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관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관심? 뭐 너무 쉽죠. 이 관심이라는 건 우리가 뭐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오늘 진짜 관심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사람, 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느낌을 주는, 관심을 주는 사람은 누가 있다고 보십니까? 생각 밖으로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관심보다는 좀 더 진지한 관심이 많이 필요한데요. 진지한 관심을 보이기 위해선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고 먼저 인사를 건네고 대화를 건네세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상대를 다가가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그분에게 관심을 주라 이거죠. 만약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가셨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남자니까 경우를 해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 와이프와 그다음에 어떤 여자분 세 분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다른 분에게 먼저 관심 보이면 와이프는 어떤 생각 들까요? 저 인간이 이럴 거 아닙니까? 관심은 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 열쇠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을 존중하라입니다. 존중이 어떻게 하는 건데? 존중은요, 그 사람이 가진 자기란 존재를 존중한다인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뭐 중요한 친구가, 소중한 친구가
틀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들어주고 야야 그거 아니거든 이렇게 말한 건 틀렸으니까 내가 말을 한 거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느낍니다. 반대로 얘기해 보면요, 내가 잘못을 하거나 틀린 행동을 했을 때도 웃어주거나 그걸 덮어주거나 그래도 자기를 믿어주는 말을 해주는 이런 걸 우리가 존중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건 그 사람의 의견 또 그 사람의 행동 판단을 존중해 주는 건데, 존중의 가장 중요한 표현 방식이 경청입니다. 그 사람 말을 들어주고, 한 가지 더 있죠? 공감. 예, 틀렸다 어쩌다 이러기 전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주고 그런 노력을 깃들여주는 거였죠. 세 번째 단계는 그 사람을 긍정적 시각으로 보고 인정해주라입니다. 인정. 예. 자, 칭찬이란 말을 제가 쓰지는 않고 인정이란 말을 썼는데요. 인정이라는 건 이런 거죠. 우리가 누구한테 칭찬을 들으면 과연 다 좋아합니까? 캐럴 드웍이라는 그 스탠포드 교수죠. 이분이 실험을 해봤는데요. 칭찬이라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칭찬을 하니까 저 왜 저래? 이렇게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요. 어떤 사람이 야,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지적했는데도 아, 고마워 이러더라는 겁니다. 무슨 차이지 확인해 보니까 칭찬이나 지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평소에 그 사람이 자기를 소중하게 대해주고 자기를 존중해준다고 느끼는 사람이 가끔 해주는 지적은 기꺼이 받아들이는 반면에, 평소에 자기를 진짜 진심으로 존중해준다는 느낌이 안 든 사람이 해주는 칭찬은 뭐가 있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칭찬이라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봐주는 사람이야,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야, 너 정말 똑똑해, 아, 너 정말 유능해, 이런 말보다 야, 난 네가 참 고마워, 넌 참 열심히 하고 있잖아, 넌 항상 보면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좋아, 이렇게 그 사람을 진짜 좋아해주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에게 나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누가 나한테 어떤 작업을 해서 리포트를 보여줬다면 이렇게 하세요. 야, 너 진짜 머리가 비상하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야, 진짜 노력 많이 했네, 야, 너 이런 점에 대해서 참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전에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이런 말이 나요. 무슨 얘기냐? 진심으로 근거한 그 사람을 좋게 보려고 하는 그런 시각을 보여주라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잘했어요, 그랬을 때 야, 역시 너야, 너 이랬을 때 오는 그런 그 사람에 대한 그런 긍정적 감정과요, 내가 잘 못했어요, 아,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러고 있을 때 야, 괜찮아, 야, 너니까 그 정도 한 거야, 수고했어, 이렇게 잘못했을 때 오히려 내 편이 돼주는 사람, 어느 쪽이 더 마음이 가시나요? 사람들은 후자를 택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의 지지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진짜 소중한 사람을 얻고 싶다면 그 사람의 행동에 일희일비하고 잘했니 못했니 라고 판단하기보다 진짜 못했을 때, 힘들 때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어깨를 안아주고 잘했어, 괜찮아, 힘내, 이렇게 진짜 자기 편이 돼주는 겁니다. 아이들도요, 천재를 기르는 방법 중이라는 그런 책 중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잘하는 걸 자꾸 부추겨 칭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가 실수하거나 잘 못됐을 때 웃어주고 기다려주라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네 가지 사람을 얻기 위한 네 가지 단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여줄 것,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을 존중해 줄 것, 세 번째는요, 그 사람에게 긍정적 시각으로 봐주고 인정해주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진정한 지지자가 되어주라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은 우리 삶의 성공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분야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사람을 얻기 위한 그런 그릇 또는 자질을 갖추는 게 중요하겠죠. 개춘할망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에서는 손년 대 가짜 손년들을 알고 있어요, 할머니가. 그런데 이 손녀가 이제 막 그 비행을 하는 청소년이었는데 이 개춘할망이 그 손녀에게 한마디를 들려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한 사람이라도 내 편이 있으면 세상 살만하더라. 내가 이제부터는 네 편이 돼줄 테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살아봐. 여러분의 진짜 자기 편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훨씬 더 우리가 일을 하든 또는
인생을 살든 훨씬 더 신나게 살지 않을까요? 진정한 내 편이 돼 주십시오. 그러면 진짜 내 편이 돼줄 사람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